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10시가 되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집현전 3기 최신 4조이고요. 지금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진환입니다. 저희는 김수현님, 김보성님과 발표를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논문은 저희 중급반에서 좀 말씀해주신 좀 라이트한 버트 모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모델의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비트 수 자체를 줄이는 기법을 적용한 라이트한 버트 모델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 자체는 저희가 해당 논문을 선정한 이유, 그 다음에 언어 모델과 경영 기법들의 사전 지식들, 그 다음에 저희 논문의 내용, 논문 결과, 그 다음 결론 순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과 추가적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해당 논문을 좀 선정한 이유는 2018년에 버터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자연처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추세가 약간 언어 모델의 크기 자체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기반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다양한 모델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다양한 모델들이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뭐 약간의 예시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모델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좀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환경이나 아니면 컴퓨터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많이 제한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의 크기 자체를 경량화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뭐 초급반 분들이시나 아니면 중급반 분들에서도 소개된 논문이기도 하고 소개된 방법들이기도 하지만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모델은 약간 시계화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중간에 벡터 크기로 변환한 후에 그것을 다시 디코드 형태로 다시 생성하는 부분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시로 I love you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하는 과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 같이 조금 그것을 다른 도메인으로 변환 다른 도메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문장 길이가 만약에 좀 더 길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시계열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돼서 좀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벡터 자체가 크기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좀 표현하는데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처리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 이 모델 자체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해서 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단점을 좀 해결한 모델이라고 해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형태만을 좀 이용한 것이 저희가 이 논문에 사용한 버트 언어 모델입니다. 버트 언어 모델은 좀 두 가지 학습 과정으로 나누어서 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트 언어 모델은 사전 학습 과정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언어의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뭐 사전이나 아니면 뉴스 본문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언어의 표현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감정 인식이나 아니면 기계 번역과 같은 그런 특정 태스크에 맞게 라벨링이 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것을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두 번째 미세 조정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영학 기법에 대한 소개는 저희 다음 팀원께서 발표를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주요 경량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량화 기법은 프로닝,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에피시언트 아키텍처 디자인, 텐서 디컴포지션, 퀀타이제이션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닝입니다.
프루닝은 가지치기라는 뜻으로 모델의 가중치에서 비교적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덜 중요한 파라미터를 프루닝, 즉 가지치기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쓸 경우에 인퍼런스 속도가 빨라지고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덜 중요한 파라미터도 인퍼런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너무 스파스하게 만들 경우에 하드웨어 가속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데이터로 많은 파라미터에서 학습시킨 프리트레인 티처블 모델을 두고 이보다 경량화된 모델 아키텍처,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를 이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피시언트 아키텍처 디자인입니다.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발레스넷 대비해서 에피시언트넷 B0의 모델은 파라미터를 8배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155%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퀀타이제이션인데요. 퀀타이제이션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로우 비트로 표현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플로트 변수를 int8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인퍼런스 시에 퀀타이제이션 하는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과 학습할 때 퀀타이제이션 하는 스태틱 퀀타이제이션 등이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의 장점으로는 인퍼런스 속도가 빨라지고 훨씬 더 로어한 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보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어큐러시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텐서 디컴포지션인데요. 높은 차원의 텐서를 낮은 차원의 텐서 곱으로 디컴포즈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CP 디컴포지션과 터커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디컴포지션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퀀타이제이션 기반으로 경량화된 버트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기존의 버트 모델의 경우에는 버트의 각 쿼리, 키, 밸류의 저장만 인트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프트맥스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등 논리니어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니어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하기 전 디퀀타이제이션을 해서 플로트로 바꿔준 다음에 플로트 연산을 수행한 다음 다시 인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저장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인트를 사용하고 여전히 플로트로 계산하므로 완전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우리 아이버트에서는 이러한 논리니어한 함수들을 리니어한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의 컨트리뷰션 파트를 맡은 김보성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걸로 하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버트 논문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론으로 꽤 괜찮은 시사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아이버트에서는 모두 인티저 아리스메틱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논문의 결과를 먼저 요약을 드리자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티저를 사용함으로써 더 빠르고 전력 소모 또한 낮추고 많은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보드가 이미 인티저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한 설계라고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칩 디자인 시에도 플로팅 아리스메틱을 위한 칩의 공간을 여유를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설계다라고 저자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지금까지 왜 처음부터 끝까지 퀀타이제이션을 못했는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트랜스포머 내부 아울러 이제 벌트 내부에 그 플로팅 포인트 전용 연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간단히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도 뭔가 바꾸기 사칙 연산만으로 계산하기가 힘들 것처럼 보이죠.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연산이 이번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연산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본래 그 CNN 기반의 아키텍처에서는 이미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연산이 선형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플로팅 포인트에 해당하는 스케일링 팩터만을 바깥으로 빼낸 뒤에 퀀타이즈된 상태로 리니어한 연산을 처리하고 다시
스케일링 팩터를 곱하면서 디컨타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큰 손실 없이 작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 모델들에서 사용되는 갤로와 같은 비선형 연산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선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트릭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어려운 그 연산들을 라그랑주 보관법을 사용해서 근사해 주는 것인데요. 이 라그랑주 보관법은 도출할 차수만큼의 그 데이터 포인트와 그 함수 값이 존재할 때 그 아래의 식에 맞춰서 곱해 나감으로써 이 원래 함수에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맞게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찾는 방식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당연히 당연히 이제 더 높은 차수의 다항식은 더 높은 레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적용하면 거듭 제곱으로 인해서 인티저 범위 바깥으로 오버플로우가 나타납니다. 거기 아닙니다. 예,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2차 다항함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트릭을 걸어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먼저 갤루입니다. 갤루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를 나타냅니다. 내부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에러 펑션 혹은 가우스 오차 함수라고 부르는 항이 존재하고 이 항으로 인해서 인티저 아리스메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항만을 근사할 수 있다면 갤로 전체를 근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이 에러 펑션 자체가 근사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 그 저자는 간단한 트릭을 적용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에러 펑션이 그 시그모이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값에서 해당 함수가 1에 수렴하고 따라서 이에 0을 기점으로 해서 1에 수렴하기 전까지의 범위에 한해서만 근사를 시킨 뒤에 그거보다 아래 범위에는 단순히 대칭시켜서 근사합니다.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당 범위 내에서만 근사함으로써 2차 다항함수로서 간단히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맥스입니다. 저희가 이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이 접하는 이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 안쪽을 보시면은 익스포넨셜이 존재합니다. 이 익스포넨셜로 인해서 근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2차 다항함수만으로 근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나버리고 왼쪽의 그래프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버리고 그렇다고 차수를 올려서 근사를 하자니 앞에서 말한 오버플로우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분은 또 간단한 트릭을 적용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들어오는 인풋을 간단히 자연 로그의 위치 2인 자연 로그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로써 몫은 인티저로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ln2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범위 안에서만 이 값을 근사해주면 모든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몫은 2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연산인 비트 시프팅 연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전체 범위의 인풋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4차 다항함수로 근사했을 때보다 더 낮은 오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라고 써놨죠.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저희가 트랜스포머 구조 내부에 그 여기저기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빨간 네모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정규화식을 보다 보면은 이 노멀라이제이션 중에 이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스퀘어 루트 계산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플로팅 포인트에 더 적합한 연산이므로 스퀘어 루트 값을 근사할 수 있는 또 간단한 다음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바빌로니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만 저자는 2006년에 다른 저서를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점점 근사해 나가는 것인데 간단히 이제 저희가 구할 값과 그 다음 그 이전 값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반으로 나눠주면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은 점점 루트 값으로 해당하는 루트 값으로 수렴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자는 당연히 이게 이터레이션을 통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터레이션은 또 오버플로우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피리컬하게 4번 정도까지 이터레이션 돌려서 한 걸로 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간단한 근사함수만으로 여러 연산을 대체해서 벌트를 구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프레시전을 한참 낮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하락은커녕 오히려 살짝 성능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짝 XAI의 그 약간 필요성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긴 한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배치 사이즈에서 속도 상승의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로벌타 베이스와 로벌타 large 모델일 텐데 평균적으로 3배에서 3.5배 정도 속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갤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지금 이 논문의 저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제점이 있어서 근사해 보려는 몇 가지 시도 프리비어스 워크들이 있었습니다. 그 프리비어스 워크 중에 있던 HGALU에서 HGALU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번 iGALU를 사용함으로써 스코어는 이 정도 차이 났다라고 논문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페이퍼에서는 그동안 CNN 계열의 아키텍처에서만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페이퍼에서는 그동안 CNN 계열의 아키텍처에서만 자주 사용되던 엔드-투-엔드 퀀타이제이션을 트랜스포머에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적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몇 가지 연산들을 어떻게 인티저 사칙 연산 안에서 해결이 가능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갤루, 소프트맥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등의 연산 내부의 그 플롯 전용 연산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을 했고, 그를 적용해서 만든 벌트가 원래의 벌트와 벤치마크에서 유사한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걸 읽고 이 논문에서 제한된 비선형 함수를 다항 함수로 분사하는 기법들을 참고해서 지금 이런 버트 말고도 다른 언어 모델에서 사용되는 비선형 함수들을 분사하는데 비슷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경량화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번 프레젠테이션 레퍼런스입니다. 간단히 이제 그 원본 논문 저자분들이랑 이 논문 코드랑 아울러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미 그 활용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나는 정상 수백 발 같은 한 명사 수일치월 짜는 공장 준 대표의 그리를 그린을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미 활용성이 인정이 되어서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올라오신 자료 확인해 보시면은 이 모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그 크로스마인즈 AI 이 사이트에서 그 일저자분 그 카카오 브레인의 김승훈님께서 발표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영상의 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참고를 해서 작성한 그런 영상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논문 선정 자체는 사실 제가 했습니다. 사실 자연어 논문 읽기 취지에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저 또한 딥러닝의 가능성과 미래에 긍정적이지만 딥러닝이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무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모델들은 대체로 상당히 무거운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활용이 하드웨어에 정속적이며 많은 컴퓨팅이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에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공부하는 사람들도 적고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아서 그렇게 국내 학계도 넓지도 않습니다. 경량화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셨으면 해서 간단한 논문을 소개해봤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